네,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그래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 부동산 흐름은 꾸준하게 관찰하고 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그 확정을 했죠. 4월 21일.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방안 지속 4월 29일자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세부담과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부담 강화. 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었던 지역들. 근데 기대감이 있던 지역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 강북권 쪽에 오래된 아파트 그런 지역들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그 묶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중저가 매수라든가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쪽으로 좀 매기가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더 강해졌다. 압구정, 반포, 잠실 등 속한 동남권 106.7로 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자, 홍남기 부총리 재건축 단지 불안감 조짐이 보이고 시장 안정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하겠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2021년 자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오늘 그 강북권 일대 재개발 지역 좀 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됐느냐? 이전만큼은 거래는 안 되지만 일단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높은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동남권, 그래서 이제 강남 3구, 넓게 보면 강남 4구, 이 동남권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6.7,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심권, 그래서 이제 용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104.7, 그리고 이제 서남권 104.3, 동부권이 102, 그리고 이제 서부권 이 100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동남권 위주로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일단 동남권의 가격 흐름 굉장히 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 이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이 매매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 서울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도권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하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더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주보다 조금 빠졌어요. 전주에 이제 0.32, 근데 요번 주에는 0.28, 그래서 저번 주보다는 좀 약보합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서울에서는 일단 지금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봉구 굉장히 강한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주 연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지역 이 중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3도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당동 남산타운이라든가 또는 신당 삼성아파트, 자, 이 직주 근접성이 좋은 대단지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가격이 올라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요 해당 지역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노선도 많이 깔려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요. 자, 매물도 지금 현재 잠겨 있어
있어서 사실 매매 가격이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북쪽 이쪽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핫하디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노도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월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굉장히 귀한 편이고요. 일단 호가도 지금 올려서 또 매물도 지금 올려서 가격을 올려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물건도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나오는 강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도봉구, 이제 창동,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원구에는 그 월계동이라든가 또는 상계주공 시리즈가 있죠. 이쪽 해당 지역들 지금 최근에 가격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핫하디 핫한 지역들, 뭐 목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제 압구정동 일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였는데, 자, 요 강북권에 이런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 있고 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요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압구정동이나 목동이나 여의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내가 그 거래할 수 있는 이 주택 가격대가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해당 지역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봉구에서는 이 창동역 주변으로 이제 창동 주공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거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GTX-C, 자, 그와 관련된 교통 호재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 노원역 4호선과 7호선이 만나고 있죠. 자, 이쪽 주변에 이제 상계 주공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중저가 단지 위주로, 또 여기도 지금 이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또 사람들이 이 양쪽 지역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지금 어느 단지를 좀 매수할까 또는 어느 평수대를 매수할까, 자, 이렇게 고민도 하시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단지라든가 평형대보다는 가격에 맞춰서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여기가 노원역이에요. 창동역이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미미삼 있잖아요. 월계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자, 이쪽에 이제 그 하계동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중계동이라든가 노원역 일대 또는 창동역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강운대 주변에 이제 그 월계동이잖아요. 자, 월계동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지금 가격이 많이 뛴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이 하계역 주변에 이 아파트 단지들도 뭐 오르긴 했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옆에 마포구가 있죠. 이 마포구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쪽 위쪽으로는 이제 그 수색증산 뉴타운이고, 이쪽이 이제 그 가재울 뉴타운, 그 아래쪽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그 재건축 추진하는 성산시형 아파트 있죠. 자, 여기 이제 관심을 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 제가 흐름을 보니까 마포구에서는 일단 공덕동 굉장히 교통편이 좋고, 또 이쪽 라인 쪽으로 지금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질비해 있는데요. 자, 이쪽에도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죠. 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이 한강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신수동도 지금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성산동 주변에 이제 상암동이죠. 자,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북권에 대한 흐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뉴타운 중에서는 이제 재개발 지역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가 이제 그 외대역, 그 다음에 신이문역, 그리고 이쪽 일대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쪽 주변으로 지금 좀 이 가격이 좀 저렴한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상계 뉴타운.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는 그 저렴한 재개발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상계 뉴타운인데, 상계 뉴타운에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이 쏙쏙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많으면 뭐 고민이 없겠죠. 근데 이제 항상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내 가격대에서 내가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요즘에 시장에 나가보면 저도 오늘 그 부동산을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5억에서 6억은 이제 소액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5억대 전후, 자, 물건들을 이 상계 뉴타운 가면은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신축 아파트, 그래도 만들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이 그래도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덜 알아보고 왔는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금천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천구가 저번 주, 요번 주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그 광명시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안양시죠. 생각보다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인 이 금천구, 생각보다 이 지금 교통편이라든가 또는 도로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광명시를 거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천구도 굉장히 이 호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금천구가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이 시장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화제가 되는 지역은 아닌데,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안양 성남 고속도로죠.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가깝게 위치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서부간선도로, 이건 또 지하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광명 수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경인 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지역에 또 이제 호재가 이 신안산선이 또 지나가는 그런 호재도 좀 있고요. 일단 여기가 시흥 사거리인데 이쪽이 이제 금천구청역 1호선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간다라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이 아무래도 이 광명시라든가 또는 안양시,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중심부에서 좀 벗어나는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뭐 요즘에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좀 전세가 수준으로 매입 가능한 소규모 좀 오래된 아파트, 노후단지 또는 단지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 단지, 자, 이런 단지의 가격이 최근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승세는 지금 유지 중인데, 자, 지금 좀 가격이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실수요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 호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의가 지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눈치 보면서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라고 좀 보여져요. 하여튼 가격이 대부분 9억 이하로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 편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안산선 호재도 있고 주변에 이제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하고 있고요. 또 지벨리 그 2020 프로젝트가 또 이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전선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지금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 등으로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여튼 매도 호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소형 오래된 구축, 그리고 좀 세대수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들도 좀 상승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이만한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광명의 가격들이 많이 비싸고요. 안양 비싸고요. 위쪽에 이제 뭐 영등포구라든가 관악구 좀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보게 되면 좀 많이 비싼 동네죠. 반포. 자, 반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축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옆쪽으로 가면 이제 송파구인데,
요 아래쪽에 이제 문정동이라든가 이제 방이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압구정동, 그 다음에 개포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단지들이 이제 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죠. 압구정, 개포동.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천호동이라든가 또는 이 길동 대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등포 일대에서는 일단 여의도 그 동에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 구축단지 위주로 지금 뭐 최근 신고가도 찍고 있고 지금 매매 거래 호가도 지금 굉장히 몇 억이 올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양천구 목동. 자, 이 두 지역은 이제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였죠. 자, 이쪽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쪽을 많이 묶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물레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염창동, 그 신목동 또는 등촌역 일대로 지금 뭔가 좀 풍선 효과 같은 효과가 좀 일어나면서 이쪽에 지금 가격 상승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은 뭐 전주보다는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전주 대비 뭐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 인천 중구가 좀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남동구도 지금 연수구도 부평구도 지금 강한 흐름. 그래서 수도권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 서울보다는 인천이 상승세가 좀 강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단 남동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천에 대해서는 뭐 이쪽 해당 지역들 또는 이쪽의 구도심의 재개발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또 이제 그 부평역 일대 GTX가 쓰면서 또 주변에 정비사업 또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쪽이 이제 남동구예요. 남동구. 요 아래쪽에 그 노년지구 또 있어요. 노년지구. 자, 여기가 이제 남동구인데 지금 GTX B 노선, 자, 여기 이제 그 인천 시청역에 그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으로 제2 경의선이 또 요번에 그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갔고요. 또 이제 월판선 이슈가 요 아래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노년지구를 또 지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쪽 그런 교통 호재와 요쪽이 이제 구월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쪽에 이제 구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투자자들의 이제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지금 도시재생 그 예비 사업지로 선정된 그 간석동 일대 단지들과 이제 전세 물량 부족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한 이 논현동. 자, 논현동의 단지도 지금 현재 매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들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 월판선 라인이라든가 이 제2경인선 라인들, 이제 이 논현동이 재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정체기가 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뭔가 다른 지역들이 많이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런 지역들도 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세든 월세든 또는 매매든 수급상이 몰리는 이유는 이 인천이라는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특히 원도심 쪽에 뭐 미추홀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또는 이쪽 부평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정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제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 좀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살만한 지역, 그 남동구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이제 송도라든가 또는 저 인천 국제 신도시, 그러니까 청라 있죠. 청라로 가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남동구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좀 보겠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전주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도 보게 되면 특히 수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동안 영통구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팔달구와 영통구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동안 여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있는 사이에 이 수원의 장안구라든가 권성구, 팔달구가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또 여기가 이제 뭔가 갭매우기가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이 강세인 지역들 조금 더 위치가
입지가 좋은 이 영통구라든가 팔달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장안구는 또 건성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단원구라든가 그 안산의 단원구라든가 상록구라든가 또는 경기 시흥시 있어요. 시흥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전주 대비보다는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쪽에 그 오산이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동두천도 강하고요. 뭐 대부분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합 단계인 그런 상태에 있는 지역들 좀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위축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좀 강세였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다시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해선이 지나가는 이 시흥시 뭐 좀 특징적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국가철도망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도시 당첨, 이쪽에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그 광명 시흥지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광명에 거주하든 이 시흥시에 거주하든 일단 거주를 해야 향후에 이제 그 당첨을 받을 수가 있죠. 사전 청약에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신도시 당첨을 위해서 무주택자 전입 수요가 이 시흥시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해지고, 자, 그로 인해서 전월세 보증금이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시와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자,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정왕동이라고 있는데요. 그 정왕동 일대에 그 단지들이 좀 굉장히 전세가도 저렴하고, 자, 월세 보증금도 좀 약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인천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왕이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이쪽에 안산이라든가 또는 이 시야공단들이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자,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라는 분들이 이 정왕동 일대로 또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또 이주하려고 알아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3본 1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3본역 중심으로 지금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시외곽 당정동이라든가 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으로 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쪽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광주시인데요. 여기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 영향으로 중저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평택인데 평택 옆에 이제 안성이라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이제 공도읍이라고 있는데요. 자, 공도읍, 자, 일대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 호재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분당선이 오산까지 또 내려올 계획이라고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이 공청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동두천이 있는데요. 자, 동두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최근에 가격 흐름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일단 다시금 말씀드리면 GTX-C 노선 연장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단 수도권 그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저가 단지들도 많은 편이고요. 2021년 착공 예정인 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계획도 있어서 일단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생현동 일대라든가 이 보현동, 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북권 일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방을 메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또 입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말이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수도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When I held you, I had something that
I knew I need so bad. Yeah, I need your love so bad.